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2평까지 아직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22평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는 22평 만나는 구간이 옵니다. 돌파하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저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수급에 대해서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들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되게 어떤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 요런 무언가 조건을 가지고 자꾸 주식시장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러잖아요. 돈 못 법니다. 절대 못 벌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가 있다는 건 메이저들의 수급, 즉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세력들은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미래가치가 좋아졌을 때 미래가치 대비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 요걸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여기 11월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빠졌죠. 근데 이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어때요? 11월 딱 들어서 코스피 빠졌죠. 코스닥도 빠졌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고요. 바닥에서 어저께 샀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시던데, 62평을 만났을 때 62평을 지지한다 만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건 생각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62평 이탈할 수 있고 또는 돌파할 수 있어요. 22평을 이탈할 수 있고 또는 지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해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도 아니에요. 잡주, 코스닥 종목, 소형주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시가총액 50조에 달하는 대형주가 몇 배나 올랐습니까? 올해 들어서. 심지어 6월달 이후에 시장이 좋아졌죠. 그 전부터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았었던 상황, 업종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25년 초반입니다. 어때요? 시장이 오르다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이때도 가격을 지켰고 슬쩍 시장이 반등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치고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폭락했고 미증시도 같이 폭락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내외 정도였었어요. 이랬을 때 많이 빠졌었는데 이랬을 때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저가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정도로 조정을 끝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5월달 시세 구간이 나왔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미국의 원전 종목군들은 애초에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붙으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왔고 이 가격대 자체를 한 달, 두 달, 세 달째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고가 돌파하면서 시세 구간이 강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라 그랬죠. 시장하고 결이 같다. 즉 시장은 지금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것 때문에 시세가 끝이 난다 안 끝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AI 투자를 지속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라고요. 그랬을 때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럴수록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렇게 9만 원대부터 7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추세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하락하는 것, 종목이 하락하는 건 두 가지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는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는 시장이 나빠서입니다. 근데 종목이 나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종목에 대한 악재가 뜬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나쁜 건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는 한 반등합니다. 종목 관련된 내용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2만 원부터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5달 동안. 한국에서 대형주가. 그러면 당연히 메이저들이 붙는 건데 그 메이저들의 수급이 나왔잖아요. 지금 매도 물량.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것보다 추세 이탈하고 다 깨져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가 아니라 미래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과 함께, 즉 시장이 조정받을 때 차익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온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손바뀜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빠진 것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예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라고요. 자, 실전에서의 상황. 저는 오늘 원전에 대한 부분 두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첫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두 번째 현대건설이에요. 내일이나 이번 주에는 한전기술까지 매수할 생각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실전에서의 상황. 두산에너빌리티 어떻습니까? 매수 구간 잡았죠? 11월 26일 13일 날에도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근데 77,300원에 매수 구간 잡았어요. 종가 얼마? 78,300원. 즉 저가에서 매수한 게 아니죠. 확인하고 매수했죠. 확인하고 매수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내용 보면 어때요? 7월 1일 날 이때 매수한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입니다. 결과 어때요? 188%. 이런 정도의 수익이 앞으로도 터질 수 있다. 언제까지? 수주가 쏟아져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반등하는 거. 되게 펀더멘탈을 봐라. 그리고 실적 증가세를 봐라. 그러면 주가는 지금 7만 원, 8만 원, 뭐 9만 원 또는 10만 원 이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원전 종목군들 있죠.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 지금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57달러에서 19달러까지 반토막이 더 났어요. 만약에 원전에 대한 수요가 다 끊어지고 뉴스케일 파워 작살 났고 더 이상 올라갈 희망이 없다 그랬으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순히 20일, 60일 이평선 정도에서 조정 끝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아직도 바닥부터 10배 올라온 가격이에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고요. 한 30배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시장의 조정까지 합쳐졌다? 그럼 당연히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원전에 대한 미래 가치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때요? 훨씬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투자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 뭐 감가상각 비율을 왜 줄이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지. 그리고 실제 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AI로는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챗 GPT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료를 봐서는 절대로 지금의 투자를 회수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죠? 젠슨 왕의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실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뭐예요? 엔비디아 AI 칩 철옹성 균열. 이게 AI의 악재가 아니라 구글의 TPU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제가 아까 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이유가 시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알파벳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하락폭이 커졌어요. 여기서 자 구글을 붙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하락할 때 구글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장 때문에 빠졌는데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시키는 동안에 구글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군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덜 빠지겠죠.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끝내고 올라간다? 나스닥은 내년에는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유, 업종 차트로 돌려서 나스닥입니다. 조정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락 구간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한 조정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지, 나스닥의 움직임은 내년이 되면 금리 인하가 확정입니다. 그냥 100%예요. 단지 최근에 금리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 것도 시점에 대한 문제예요. 12월 달에 한다 만다에 대한 문제지 내년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11월부터 양적 긴축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 그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11월 달에 내렸었던 원전에 대한 내용이 뭐 철회가 됐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내용이 없어졌거나 이랬으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야 됐겠고, 이 정도로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하락이 아니라 그냥 폭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격을 버티고 있잖아요. 아니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 정도 조정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반등 구간을 오늘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수 구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6일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5% 상승 중 7%대까지 높여잡아라.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 있죠. 그리고 고가 있죠. 고가에 팔 수 있다. 저가에 살 수 있다. 이런 것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단지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 중에 매수 구간을 잡아도 뭐 3, 40% 또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 특히나 이런 시세, 그쵸? 시장이 때마침 강세를 보여서 올라갔을 때는 어차피 신고가 종목 중에서 튀기 때문에 고가를 돌파하는 쪽으로 공략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일단 확인시켜 드리겠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26일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그쵸? 원전 관련주 시공 쪽이죠. 현대건설까지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자, 쭉 내려보시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하나예요.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은 주도주 모두 반등 성공,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반등 성공, 매수 완료됐다. 현대건설과 함께 관련주 매수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제가 뭐 펩트론이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으로 시세를 조금 냈습니다.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에요? 30% 수익 구간 내고 나서 이번에 매수할 때는 셀트리온 오늘 매수관 잡았고요. 여기 올려보시면 실시간 타점 있죠. 즉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죠. 안 올라가? 손절합니다. 그 손절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미증시도 하락할 경우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하락폭은 크지 않다. 그리고 반등할 경우에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폭은 훨씬 더 크다. 즉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에 대한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고, 당연히 기존의 주도주였던 신고가 종목 위주로 시세가 나온다는 점. 수요일 날 25일 날에도 보면 어때요? 시장이 반등할 때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급 종목들 있잖아요. 뭐 중형주 이하들, 뭐 소형주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강한 종목군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때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래야 돈을 많이 넣고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소통방에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내용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되고, 실제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도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잖아요. 반등 확인해도 안 잡습니다. 근데 가격을 지켜내잖아요. 이런 뭐가 나와요? 이어진다, 또 이어진다, 신고가죠. 저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고가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즉 추세 추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 어쩔 수가 없죠. 돈이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즉 되는 놈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그쵸?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여기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펩트론이나 이런 것들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매도 구간 잡은 결과 29% 거의 30%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죠. 이렇게 조정 구간 속에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격 보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팔고 나서 내렸어요. 근데 파는 거 어때요? 고가에 팔았어요? 아니에요.
확인하고 있다. 지금 제가 오늘 유일하게 안 쓴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삼성전자는 반등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나오자마자 매수할 예정입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렇죠? 수익 구간 어때요? 76% 이렇게 터지죠? 그리고 11월 달에 매도했었던 거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매도 54% 이렇게 터진다.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